다른 방송에선 다루지 않은 취재 비하인드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YTN 온라인 이슈팀과 함께합니다. 특히나 더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요. 못다전한 제작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TN 온라인 이슈팀 기사에 주목한다면 연예계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 보도부터 K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코너까지 열일하는 YTN 연예부 기자들의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온라인 이슈팀 강내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이슈팀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Y 시리즈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코너 제작기부터 강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까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열일 하느라 우리 그때 작년에 뵀을 때 이후에 시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열일을 하셨는지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띈 Y터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코너인 건가요? Y터뷰는 저희가 그때 드라마나 영화, 신작을 선보이는 배우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스타분들의 얘기만 듣는 건 아니고 사실 감독, 작가, 제작자분들까지 이 업계 전반에 걸쳐서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럼 올해 Y터뷰에서 어떤 분들을 인터뷰했었나요? 올해 만나뵀던 분들 말씀드리면 일단 기억에 남는 분들은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의 김태중 감독님, 배우 임시완 씨 인터뷰했었고요. 영화 리바운드 연출하신 장항준 감독님, 출연하신 배우 안재용 씨, 정진웅 씨 분들 만나뵀었고요. DP2를 선보이신 한준희 감독님, 배우 정혜인 씨, 손석구 씨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터뷰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좀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터뷰 대상자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게 저희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 실제 MBTI는 ISFJ거든요. 그래서 내향형인데 인터뷰할 때 일할 때만큼은 대문자 E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장 기본이지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사전에 좀 조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배우의 필모에 대해서 제가 꿰뚫고 있어야 하고 신작이 나올 경우에 그 신작에 대해서 제가 좀 숙지하고 있어야 질문도 좀 딥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상대가 느끼기에도 당연히 기분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스타들이 보통 한 매체랑만 인터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나만의 스킬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논란이 되는 이슈가 진행 중인 스타분들의 경우에 저는 인터뷰 들어갈 때 처음부터 그 이슈를 짚어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후반부에 가서 약간 분위기를 봐서 그분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좀 살짝 물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럴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사안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겠다, 노코멘트 하시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 번 인연이 닿은 스타분들과는 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재에 그분들을 이용하려고만 드는 게 아니라 제가 기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자와 그 스타도 서로 간의 이렇게 믿음이나 신뢰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정말 많은 대상들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었을까요? 제가 올해 5월에 칸 국제영화제 취재를 갔었는데요. 현장에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개막식 당일에 개막식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리미에르 대극장 앞에서 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여쭤보니까 이제 주연으로 출연하신 영화 차박이 그 같은 그 영화제 기간 동안에 열리는 필름마켓에서 이제 상영이 되게 되면서 이 연출을 맡은 형인혁 감독님과 함께 동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인터뷰가 가능하신지 즉석에서 여쭤봤었고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 순간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한 주간 연예계 다양한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스타들의 패션 센스를 YTN 연예부 기자들이 체크하는 코너죠. Y 랭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형화된 기사 형식이 아니라서 저희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 일단 위클리 코너로 나가는 기사고요. 한 주간 스타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그 패션들을 소개를 하고 랭킹을 매기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예부 기자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을 해서 투표를 해서 기사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저희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기사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랭킹을 보면 이제 베스트, 소스, 워스트 이렇게 나뉘는데 이 동료 기자들끼리 정할 때 좀 이견은 없나요? 이견 엄청 많죠. 사실 네, 패션이 그 수학 공식처럼 딱 정답이 나와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각자 뭐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만장일치로 기사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팀 분들이 보고 완성된 기사를 딱 보는 것보다 그 토론하는 저희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재밌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좀 심각하게 그 저희의 토론 과정을 좀 찍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 패션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패션 아이템 자체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원칙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자 개인과의 어떤 그 친분이나 애정도를 좀 완전히 배제를 하고 기사를 쓰는 거를 저희는 좀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친분이 있는 스타분들이 뭐 워스트에 선정이 되거나 이럴 때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사실 기사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내려서 기사 완성하는 거를 저희 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나오신다 그래서 의상을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 것도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바로 앞에 두고 평가를 괜찮습니다. 바라시는. 네. 근데 저는 아까 스튜디오 들어올 때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 화려하신데 또 그 요즘에 또 퍼플 숄더가 굉장히 유행인데다가 또 환절기이고 가을이어서 갈색 브라운 톤이 또 대세 컬러인데 그런 지점을 다 맞춰주셔서 저는 베스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 있어서 제가 베스트 받은 걸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기사 나가고 나서 관련 업계의 시각이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주변에서 혹시 전해 들은 반응도 있으실까요? 한 가지 좀 저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소속사와 별개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이제 스타분들의 의상을 담당을 해주시는데 스타분 본인이나 매니지먼트에서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스타일링이 계속돼도 스타일리스트 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기사가 나가면 그걸 레퍼런스로 말하기가 조금 좋았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게 좀 좋았고요. 베스트 워스트를 이제 책정하는 기사가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좀 없다가 저희가 다시 좀 부활을 시킨 건데 저희 기사가 나간과 동시에 약간 비슷한 부류의 탑매치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재밌었습니다. 강 기자의 단독 보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보도들이 있었나요? 배우 김동욱 씨 결혼 기사, 또 KBS 이현주 아나운서 임신하신 기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임신이나 결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타들의 그런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취재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취재 비하인드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취재 비하인드 잘 말씀 안 드리지만 네. 또 YTN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보따리 살짝 풀자면 일단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취재에 속하죠.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을 때는 저는 사실 그 보도가 당사자에게 괜찮은 시점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결혼 기사 같은 경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초반에 알게 되면 뭐 최소한 양가 상견례를 하고 본식 날을 확정한다든지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고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살짝 넘겨서 안정기가 되면 기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당사자가 괜찮은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기사를 완성을 하는 편이고요. 가장 최장 기간은 거의 1년 정도까지 기다려서 기사를 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사 썼을 때 그 스타 분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비연예인인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나 뭐 기사에 노출하는 정보의 그 수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기사를 완성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강 기자가 좀 연예부 기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또 특별하기도 해요. 제가 YTN에서 연예부 기자로 이제 일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여전히 일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10년 해왔으니까 또 10년을 더 힘차게 나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 좀 많이 다지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공을 좀 더 많이 다져서 앞으로의 10년도 열심히 연예부 기자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포부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 또 20년 동안 더 많은 이슈 있는 연예계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